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수익을 올리고 싶은데 권리 분석이 두려워 엄두를 내지 못했나요? 강의료와 수업료는 비싸서 부담이 되고 막상 관련 영상에서는 핵심을 빼고 이야기만 하나요? 이번 영상에는 말소기준 권리로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다른 곳에서 알려주지 않는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그러니 제발 권리 분석을 위해 돈을 내고 상담을 받거나 수업을 듣지는 마세요. 제 영상만 봐도 충분히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소 기준 권리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의경매의 말소 기준 권리에는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경매의 말소 기준 권리에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이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에 대해 이해를 하고 영상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설명하는 내용의 이해가 빠릅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있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법령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즉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 임대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로부터 대항하는 힘이 생겨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했던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법적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전세집을 비우거나 이사를 할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전입신고일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 날짜여야 합니다. 근저당 일자보다 빨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으면 제3자에게 내 보증금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보고 꼭 대항력에 대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자신보다 느린 권리와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 말소합니다. 예를 들어 임의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이 23년 12월 10일일 경우 이보다 느린 날짜의 권리는 모두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근저당이 있더라도 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는 자신을 포함하여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날짜를 가진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전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이 23년 12월 10일이고 임차인은 23년 12월 1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 임차인은 근저당보다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임차인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소기준 권리와 대항력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됐나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빠른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므로 인수, 말소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느린 권리는 소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경매 사이트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례에서 임차인은 채무자이자 해당 물건의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근저당이 4개가 보입니다.
2013년 5월 10일 우리은행에서 등기한 근저당이 선순위 권리가 되므로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자신보다 후순위 권리와 자신을 포함하여 소멸한다고 했으니 아래 근저당과 말소기준 권리인 자신도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입니다. 다음 사례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18년 2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2년 7월 30일에 농협에서 설정한 근저당이 됩니다. 농협에서 설정한 근저당보다 빠른 권리가 없으므로 다른 후순위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와 함께 모두 사라집니다. 또한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느린 날짜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 물건 또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물건이므로 사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임차인은 1993년 6월 9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5월 12일에 농협에서 설정한 근저당입니다. 이 임차인의 전입일은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보다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파악해야 하는지는 다음번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소기준 권리를 찾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우선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확인합니다. 각 경매마다 말소기준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소기준 권리가 나오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해당 경매의 말소기준 권리를 찾고 날짜를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를 찾습니다. 선순위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므로 이후 권리는 모두 사라짐과 동시에 말소기준 권리 자신도 함께 소멸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의 전입 날짜를 확인하여 말소기준 권리와 날짜를 비교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며, 전입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느리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습니다.